예. 그 최초 검찰 조사 당시에 확보하지 못했던 그 정부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비화폰 통화 내역에 의하면 증인께서 2024년 12월 3일 23시 15분 20초경, 그리고 23시 20분 22초경, 그리고 23시 28분 46초경, 23시 30분 30초경, 23시 34분 27초경 및 그 12월 4일 00시 48분 26초경 이렇게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요. 증인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뭐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대는 기억 못하지만 여러 차례 전화를 받은 건 맞습니다. 예. 그러면 증인께서는 어떤 내용의 통화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통화 내용을 다 뭐 기억하기는 쉽지 않지만 처음에는 이제 국회 통제 관련돼서 제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이제 그 뒤 후반 통화는 그게 국회가 이제 담이 워낙 낮고 철골 구조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월담이 가능해서 월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월담하는 의원들 그 불법이니까 체포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통화에서는 국회 통제 관련 내용을 피고인이 말씀하셔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증인께서 말씀하셨다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워딩을 기억하기는 어려운데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만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아마 네. 그랬던 것 같고. 알겠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긴 할 텐데, 그 증인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셨을 때 그 피고인으로부터 비화폰으로 6차례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라는 말을 했으며, 나중에는 피고인이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월담하는 의원을 잡아라, 체포해라 그런 말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한 첫 번째 통화는 국회 통제와 관련된 지시였고, 포고령 발령 이후 통화는 체포와 관련된 통화였다 이렇게 증언하셨는데요. 그것도 맞으십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12월 3일 23시 15분 20초경, 그러니까 맨 첫 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으신 거죠? 이게 다 비화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피고인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셨습니까? 첫 통화에서, 그러니까 전화가 걸려왔을 때 피고인이 먼저 말씀을 하셨을 걸로 생각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워딩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마 맥락상 그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걸 비춰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아닐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 통제 관련된 언급을 피고인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간대는 그 증인과 김봉식 청장께서 그 국회의원들을 출입을 허용한 이후의 시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3시 15분에 전화가 왔을 때 피고인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증인께 물어보시던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잘 그 기억이 없습니다. 정확하진 않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12월 3일 23시 20분경 두 번째 통화를 하셨는데, 이때는 어떤 내용으로 통하셨는지 잘 기억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딱 분절돼서 예, 1차 통화에는 무슨 이야기하고 2차 통화에는 무슨 이야기하고 이렇게 기억나는 게 아니고 예, 1차 통화에는 이런 분위기에서 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 뒤에는 이런 분위기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다. 뭐 그 정도로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피고인께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예. 그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저희들이 그 국회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국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고 출입을 통제하도록 국회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봐서.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이 임의적으로 통제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법률의 근거가 저나 서울청장이나 찾을 수 없어서 출입을 허용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러면 피고인께서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물어보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워딩이 기억이 안 나고 또 예. 그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러니까 통제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건 지금 법적인 근거가 좀 부족해서 좀 예. 이게 어려울 것 기억나신다는 같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이런 톤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피고인께 말씀을 드렸더니 뭐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뭐 마련해 준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신 게 있습니까? 그 말씀은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예. 그러면 그 국회 통제라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 얘기를 한 이후에 피고인께서 증인께 국회를 통제하라 이렇게 지시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렇게 대통령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이 뭐 정확하지는 않는데 예. 그런 제가 들은 그 말씀을 직접 이렇게 들었으면 뇌리 확 박혔을 텐데 네. 그런 게 없는 걸 보면 막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른 비화폰 통화 내용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23시 22분 08초경에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한수 육구참모총장과 증인 비화폰으로 통화하신 적 있으시죠? 예, 예. 자료 제시를 하겠습니다. 신문사 예, 그 박한수 그 계엄 사령관은 검찰 및 군검찰 조사 당시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의 전화번호를 수소문했으나 확보하지 못해서 김용현 장관의 비화폰을 사용해서 증인의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증인은 그때 박한수 계엄 사령관과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하셨습니까? 그 또한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지만 제가 김용현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건 김용현 장관님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았는데 박한수 대장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냐고 그래서 박한수 대장이 본인이 이제 계엄사령관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국회를 좀 통제를 좀 해달라라고 하길래 제가 또 대통령께 말씀드렸던 같은 취지로 그건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포고령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포고령을 보고 판단하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포고령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박한수 예. 계엄사령관이 포고령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포고령에서 포고령이 발령이 됐는데 국회 활동이 그 정지가 그러니까 정확한 국회 활동이 금지가 됐다. 네. 그래서 국회 출입이 불법이다. 이거는 그래서 불법이라는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회 활동이 금지가 됐으니까 국회를 통제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제가 그래서 저는 포고령 이야기를 처음 들어가지고 제가 좀 보고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럼 박한수 계엄사령관이 국회가 국회 활동이 금지된다라고 표현한 게 맞습니까? 그 표현은 정확하게 어떤 표현을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말은 국회 출입을 통제해달라는 말인가요? 어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위 통화 당시에 박한수 계엄사령관이 증인께 국회 경찰을 증언해주고 포고령이 내려갈 테니 국회 출입을 차단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건가요? 경찰 증언 얘기도 했다고 증언 하던데. 이야기는 뭐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기억나는 거는 포고령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박한수 계엄사령관이 증인께 포고령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통화가 오래 통화를 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예.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럼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던 것 국회 같아요. 통제를 해달라고 하면서 그 국회에 통제되는 근거인 조항 정도는 간략히라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네요. 불뭉술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증인께서 박완수 계엄사령관과 통화하기 전인 12월 3일 23시 15분 경 및 23시 20분 경 각각 피고인과 비화폰으로 좀 통화하신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두 차례 통화를 했는데 그 박완수 23시 22분 통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완수가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했던지 아니면 피고인이 박완수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이나 누구를 통해서 포고령이 갈 것이다라는 말을 했던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분명한 거는 그 박완수 사령관이 대통령님 언급은 안 했습니다. 네. 예. 네, 그래도 증인은 그 전에 피고인 전화를 받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박완수 계엄사령관 전화가 왔을 때 이게 피고인의 지시 사항이구나라고 좀 인식하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뭐 그때 상황을 보면 그렇게 차분하게 이런 지금 그 현상들 외에 이면에 어떤 그런 것까지 차분하게 그 생각하고 그럴 상황은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4항 생략하고 95항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박완수 계엄사령관은 증인께 전화를 걸기 이전인 12월 3일 23시 17분경부터 18분경까지 약 34초간 피고인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아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거기 내역에 제가 드린 거에는 없는 드릴까요? 근데 말로만 설명을 드릴까요?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증인께 그 전화를 걸기 전 23시 17분에서 18분까지 약 34초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증인께 23시 15분에 전화를 건 이후에 다시 박완수 계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고 이후에 박완수 계엄사령관이 증인께 전화를 걸었던 그런 순서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 사건 법정에서 그 박완수 사령관은 피고인이 포고령이 하달되었는지를 물어서 하달되었다라고 답변을 하니 그 하달 사실을 증인께 알려주라고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증인께 보시기에 뭐 증인의 판단을 여쭤보는 것 같기도 한데 12월 3일 23시 15분에 피고인과 첫 통화에서 피고인과 국회 출입 허용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를 차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자 23시 17분경 피고인이 박완수 사령관에게 포고령 하달 여부 및 내용을 그 증인께 알려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박완수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3시 22분경 증인께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그 이미 이면적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피고인께서 23시 20분경 통화 뭐 이런 때 그 박완수 계엄사령관이 포고령 하달 여부 알려줄 것이다 이런 말은 한 기억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98항입니다. 98항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뭐 통화 내역 다시 제시하면 447번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그 김봉식이 12월 3일 23시 18분 31초경에 증인께 전화를 걸어서 23시 22분 02초경까지 통화를 하고 이후 증인께서 23시 23분 48초경 김봉식에게 전화를 걸어서 1분 33초간 통화를 하시는데 이 두 통화 사이에 23시 22분 08초경부터 아까 보셨던 23시 23분 19초경까지 증인과 박완수의 비화폰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증인께서는 김봉식과 통화를 하던 중에 비화폰으로 걸려온 박완수 전화를 받고 다시 그 이후에 김봉식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시간 순서상은 그렇게 확인되는데 혹시 기억은 나십니까? 기억이 없죠. 기억은 안 나시죠? 예. 그러면 증인께서는 12월 3일 23시 18분경에 그 18분경이나 23시 23분경 김봉식과 통화할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건 23시 18분경이 되겠죠. 그리고 박완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는 사실, 이거는 23시 23분이 될 텐데, 그리고 뭐 포고령이 하달 예정이다 이런 사실을 김봉식 청장에게 알려주신 기억이 있습니까? 그거는 김봉식 청장님도 누구랑 통화했다 이런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고 저도 누구랑 통화를 했다 이런 걸
이야기를 김봉식 청장님한테 한 일이 없습니다. 예. 저거는 보면 첫 번째 통화가 약 4초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4분 그런가요? 첫 번. 아마도 예.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3분 31초. 예, 끊겨가지고 예. 다시 이제 제가 그럼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전화를 아마 했던 거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 박한수 계엄 사령관 전화 때문에 좀 끊겼던 상황일 예.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박한수 계엄사령관은 23시 22분경 비화폰 통화 당시에 증인께 경력 증언을 요청했다고 지금 법정에서 증언을 했거든요. 아마 뭐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뭐 저희들은 경력 증언에 관한 사항은 네. 뭐 제가 서울청장한테 지시하기도 굉장히 민감한 그런 서울청장의 판단 사항이라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마 들어도 그냥 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증인께서 이제 박한수 계엄사령관과 통화 이후에 그 직후에 김봉식 청장하고 통화를 하시기 때문에 혹시 그때 계엄사령관 이야기를 듣고 경력 증언을 지시하신 게 아닌지 그거는 아까 저기 보셨지만은 그게 통화가 끊긴 상태에서 통화를 아마 그 마무리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 제가 포고령 그러니까 박한수 사령관이 포고령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 제가 지시를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포고령이 발령된 사실이 있는지를 실무진에 확인을 시켰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제가 그 임정주 경비국장을 통해서 서울청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서울청장한테 그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은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배기양입니다. 증인께서는 박한수 계엄사령관 통화 이후인 그 아까 이제 비화폰 통화 내용 보시면 12월 3일 23시 28분, 23시 30분, 23시 34분에 각각 그 비화폰 통화를 하셨는데요. 이때는 그러면 이제 박한수 사령관하고 통화 끝난 이후지 않습니까? 이때는 그 피고인하고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각 그 회차마다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 피고인으로부터 국회의원들 체포하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이 통화였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예. 그러니까 어떤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통화가 대부분이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다른 말씀을 그러니까 국회 통지하고 옳다 많은 의원들 체포 그 두 가지 외에는 대통령님하고 통화 내용에서 기억난 건 없습니다. 두 가지 외에는. 예, 알겠습니다. 104망은 생략하고 그 좀 전에 말씀드린 23시 28분, 23시 30분, 23시 34분은 그 23시 37분 국회 2차 그 차단, 국회 2차 출입 차단이 있기 전에 직전의 통화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때 그 피고인께서 뭐 체포 지시 외에 국회를 전면 봉쇄하라 이런 지시도 혹시 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워딩은 기억 안 나지만 두 가지만 정도만 기억나고 구체적인 다른 워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국회 통제하라 그리고 의원 체포하라 이렇게 예. 크게는 이렇게만 생각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증인께서 검찰에서 조사받으실 당시에는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국회 가결 전 그 피고인으로부터 비화폰으로 6차례 전화가 걸려왔는데 모든 통화가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뭐 이런 취지로 지시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을 하셨었는데 오늘이나 뭐 지난번 그 다른 재판에서 국회 통제에 관한 지시도 있었다고 기억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뭐 저도 좀 건강이 괜찮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억도 떠올려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흐릿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신문하시는 검사님이 그때 뭐 저를 조사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제 건강이 뭐 아주 많이 안 좋았을 때라서 전체적인 좀 아주 임팩트 있는 것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사항입니다. 증인은 박한수 계엄사령관 전화를 받은 이후에 포고령이 실제 공포되었는지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어떻게 확인하신 겁니까? 제가 누구한테 지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경비국장한테 뭐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군에서
그 뭐 공문원계 있느냐 이렇게 제가 지시를 확인 지시를 했고 그래서 그 포고령을 누군가가 저한테 한 장으로 프린트된 걸 갖다 줬습니다. 예. 그걸 이제 보고 제가 지시를 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포고령 확인 후에 국회 출입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으시죠? 예. 그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의 이 사건 법정 증언에 의하면 그 12월 3일 23시 35분경에 임정주에게, 그러니까 증인께서 임정주에게 포고령이 언론에 공표되었는데 공표된 자체로 계엄령 선포 효과가 있는 것이고 포고령에 일체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니 국회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도록 서울청에 전달하라 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고, 임정주는 증인께서 한 지시에 따라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에게 전화해서 증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는 지시를 하달하였다고 하는데 임정주 증언 내용이 맞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맞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그 포고령을 누군가 갖다 줘야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 누군가 갖다 줘서 그거를 확인을 하고 네. 이거는 통제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임정주 국장한테 서울청에 통제하라고 지시를 해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네, 조금 빨리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 저 다 못하겠네요. 예. 청장님 지금 혹시 지금 진술하시기 좀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시겠습니다. 힘드시면 말씀 주십시오. 예. 예, 증인께서 말씀하시기 좀 힘드시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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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칠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백팔항은 다른 재판에서 나온 얘기라서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백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12월 3일 23시 36분경 김봉식 청장에게 전화해서 15초간 통화하신 게 있는데요. 이때 김봉식 청장에게도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워딩은 기억 없지만 아마 맥락상 그 제가 지시한 내용이 전달됐는지 확인할 그런 전화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예, 111항 생략하겠습니다. 112항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여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증인께서는 113항입니다. 증인께서는 그 차단 지시 이후에 임정주로부터 서울청에서 현장에서 국회의원들 출입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계속 들어온다. 국회의원들까지 출입을 전면 차단하는 것은 헌법 77조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본청에서 다시 검토해서 지침을 달라 이런 재고 요청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 임정주는 그런 보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기억은 없으십니까? 제가 그 보고를 받았으면 기억을 왜냐하면 다시 들여다보면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 11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15항입니다. 오부명은 이 사건 법정에서 23시 41분경 및 43분경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으로부터 들은 국회 상황을 임정주에게 전달하면서 국회의원들 출입을 다시 차단하는 것이 헌법 77조에도 맞지 않고 현장에서 국회의원들 출입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계속 들어온다. 본청에서 다시 검토해서 지침을 달라는 취지로 보고를 했고 23시 48분경 임정주로부터 청하나 지시이다 어쩔 수 없다. 그대로 해라. 이런 지침을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임정주는 증인으로부터 국회 차단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오부명에게 증인의 지시를 전달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런 보고를 제가 했다면 기억 못할 리가 없을 텐데, 예, 그런 보고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보고가 있었으면, 만약에 제가 그런 보고를 받았다면 바로 서울청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을 겁니다. 근데 서울청장하고 직접 통화를 하지 않은 걸 보면 그런 두 사람 간에 그런 뭐 이야기가 오갔을 수는 있지만 저한테 어떤 보고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예, 116항 생략하겠습니다. 117항도 다른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118항도 생략하겠습니다. 119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예, 120항입니다. 증인께서는 12월 4일 00시 예정되어 있던 경찰청 소속 국장급과 경무관급이 참석하는 국관회의가 열리기 직전 임정주에게 영등포 경찰서장이 아닌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나 지휘부가 직접 나서 국회 현장을 지휘하도록 지시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 비상계엄 122항입니다. 비상계엄 초반에 배치된 6개 기동대 외에 서울청 소속 기동대 절반이 국회로 출동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영등포 서장만으로는 지휘하기 부족하고 공공안전차장이 직접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현장에서 주로 이제 갈등이 있는 상황이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러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현장의 책임자로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이제 고위직이 현장에 가서 거기서 바로 판단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서울청 차장한테 현장에 가라고 지시를 한 거고, 다른 경찰의 주요 집회 상황만 봐도 주요 집회, 대형 집회는 서울청 차장이 현장 지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12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24항도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취지 고려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125항입니다. 증인께서는 00시 국관회의 이전에 임정주 경비국장과 신종무 경비과장 앞에서 신종무 경비과장에게 군이 국회 쪽으로 오는지 현장에 확인해봐라 이렇게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신종묵은 강상문 영등포 경찰서장에게 확인한 후에 증인에게 아직 군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보고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보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확인해보라고 하신 것만 좀 기억나시나요? 예. 그 00시 개최된 국관회의 마치고 나서 경찰청장 집무실에서 TV를 통해서 계엄군이 국회 진입하는 장면을 보신 사실이 있으시죠? 예. 당시 증인께서는 경찰청장실에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국관회의 끝나고는 저하고 임정주 경비국장하고 김동건 대변인 그리고 유승열 그 정보국장 주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들락날락 하긴 했는데 주로 그렇게 세 명은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129항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130항입니다. 임정주가 증인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재판에서 증언한 바에 의하면 증인께서 TV를 통해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장면을 보고 계엄군이 이제야 왔네, 늦게 왔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증인께서는 혹시 TV를 통해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것을 보고 임정주에게 국회에 있는 군인이 방첩사 군인인지 여부를 좀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예, 13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이것도 좀 재생은 생략하고 여쭤보겠습니다. 그 임정주는 12월 4일 00시 32분경 목현태에게 전화를 해서 그 국회 내부의 국회의원 숫자 확인을 요청한 바 있는데요. 혹시 뭐 증인께서 임정주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걸 전혀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시를 했다면 거기 나머지 두 사람도 그 김동건 대변인과 유승열 정보국장도 있는데 다 들었을 텐데 그런 지시를 한 적 없습니다. 이때 목현태는 국회의원 숫자는 좀 파악이 안 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월담을 시도를 자꾸 해서 추가 기동대 경력이 오면 필요한 곳에 배치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목현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임정주로부터 보고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아까도 그거 임정주 경비국장하고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과의 통화 내용에서 보듯이 임정주 국장이 관련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직접 통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는 겁니다. 예, 임정주 국장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사건에서 목현태와 통화 당시에 경찰청장실의 증인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던 시간대고 증인이 지시했기 때문에 자기가 목현태에게 전화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증언했는데 그렇진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 없습니다. 그건 뭐 제가 지시를 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증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임정주 국장이 앉아 있었던 것은 맞으시죠? 임정주 국장하고 옆에 사람하고 간격이 50cm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임정주 국장은 듣고 옆에 사람이 못 들을 가능성은 0에 가깝죠. 예, 알겠습니다.
그 137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38항도 생략하겠습니다. 139항도 생략하겠습니다. 140항은 재생을 생략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임정주 국장은 12월 4일 00시 36분경 목현태에게 전화해서 군부대는 어느 정도 와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목현태가 일부 군인들이 헬기로 내리고 일부 군인은 사문 쪽으로 들어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부 군인들이 국회 내안에서 문을 열지 않으니까 군인들이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상황이다. 이런 보고를 하거든요. 그 통화 내용상. 근데 증인께서는 임정주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임정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증인과 함께 경찰청장실 집무실에서 TV를 통해 국회 진입 상황을 계엄군의 진입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인의 지시로 본인이 확인했을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였는데 그거를 기억이 아까도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런 지시를 했으면 옆에 있던 두 사람이 못 들었을 리가 없고 또 제가 지시를 했으면 그 임정주 국장이 저한테 보고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시를 한 거니까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 보고한 게 없고 또 보고를 했다면 저는 기억을 못 하더라도 옆에 있던 두 사람은 최소한 그 기억을 못 할 리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증인 비화폰 그 통화 내용 보시면 12월 4일 00시 48분 그러니까 피고인의 전화 걸려온 것 중에 마지막 내용인데요. 00시 48분경에 피고인으로부터 비화폰 전화를 받으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때 이제 00시 48분경이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위해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충족돼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할 무렵이거든요.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통화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그 기억은 없습니다. 그 당시 국수본에 인력 지원을 요청했던 방첩사는 국회로 체포조를 보내면서 12월 4일 00시 38분 그러니까 이 통화 한 10분 전에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최우선 체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상황이었는데 증인은 12월 4일 00시 48분경 통화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우선 체포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으신 기억은 없습니까?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예. 그 체포 지시 통화를 여러 번 받으셨다고 했는데 00시 48분에도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닐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대통령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그냥 그 월담하는 그 의원들 불법이니까 체포해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말씀을 하셨지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5항입니다. 증인께서는 12월 4일 00시 59분경 박한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신 사실이 있으시죠? 계엄 해제 직전인데요. 해제 요구안 가결 직전. 예, 통화 내역에 있긴 있습니다. 예. 그 뒤에 예. 그 뒤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해제가 된 다음에 전화했던 것 같은데 03시 34분경에 통화가 있고 지금 그 전에 그 00시 59분에 한 번 있거든요. 예. 잘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은 안 나십니까? 예. 예. 그때 이제 박한수 사령관이 하는 말은 그 국회 경력을 좀 증언해달라 증인께 요청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아마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력 그러니까 책임자한테 맡기는 거지 그거를 제가 저도 지시 안 하는 거를 계엄사령관한테 지시를 받는 거는 좀 아니죠. 알겠습니다. 148, 149항 생략하고 150항은 증인께서는 그러면 박한수 사령관에게 뭐라고 했는지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뭐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아예 그 정화 자체가 저는 기억이 별로 없으니까 뭐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51항, 152항은 합쳐서 하나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01시 45분경 국회 차단이 해제되는 걸 알고 계시죠? 그 경력들이요? 기동대. 아마 예. 제가 서울청장한테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 통화 내역에 보면 01시 38분과 01시 50분 통화가 있는데 예. 그러면 이때 그 국회 차단 해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통화를 하신 겁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국가 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 이하 방첩사령관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사실이 있습니까? 예. 증인은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여인영 사령관과 총 몇 회 통화하셨습니까?
두 번 통화했고 예. 한 번은 부재중 전화가 있어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게 예. 답니다. 직접 통화한 건 두 번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증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에 12월 3일 22시 30분에서 22시 40분경 여인영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받아 통화를 했고 이후 한 차례 더 통화했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맞으시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 22시 30분, 40분으로 그 전화 온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셨습니까? 그 통화 끝나고 제가 김준영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장한테 전화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김준영 청장하고 통화한 직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여인영으로부터 첫 텔레그램 통화를 받으셨을 때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하셨습니까? 그 여인영 사령관하고 뭐 처음 통화인데 네. 본인이 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라고 이제 이야기 소개를 했고 그러시냐고 그러고 본인이 이제 계엄이 발령이 됐으니까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거다. 그래서 경찰이 안보 수사 요원은 100명을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선관위 세 군데를 이야기를 하면서 선관위에 갈 거다. 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좀 메모를 좀 해달라. 그래서 메모가 사람 이름을 쭉 불렀습니다. 쭉 불렀고 다 적으니까 여기 우리가 체포할 건데 위치 추적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위치 추적은 이 수사가 있어야 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오늘 지금 안 된다. 그러니까 아주 좀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 하고 대충 두루뭉술하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8항은 증인께서 말씀하셔서 생략하고 선관위 세 군데라는 곳은 관악청사, 그 과천청사 그리고 수원선거연수원 이렇게 세 군데인가요? 예, 그러니까 어느 청사라고는 얘기 안 했고 예. 관악, 수원, 과천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인영 사령관과 두 번째 통화는 언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이어서 아마 왔던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왔던 것 같은데 체포 그 위치 추적 요청 명단에 한동훈 추가입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 있었습니다. 예. 그 약간 여인영 사령관하고 약간 내용이 다르신 게 뭐냐면 여인영 사령관은 검찰 조사 당시부터 12월 3일 22시 38분경 전후로 증인과 한 차례 통화를 했다.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은 일치를 하고요. 근데 이후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난 23시경 넘은 시간에 한 차례 더 통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첫 번째 통화에서 증인께 수사관 100명 인력을 요청했고 이후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체포 대상자를 듣고 그 다음 두 번째 통화를 하면서 체포 대상자를 증인께 알려주고 위치 확인,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증인 약간 왜냐면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첫 번째 통화에서 증인께서는 수사관 100명과 위치 추적을 다 요청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여인영 사령관은 첫 번째 통화는 수사관 100명, 두 번째 통화는 그 위치 추적 요청. 그래서 한동훈 추가는 증인께서 말씀하신 한동훈 추가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된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 통화에서 뭐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했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증인 기억은 어떠십니까? 저는 뭐 제 기억은 그런데 그 여인영 사령관님이 보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 그게 맞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추가라는 말을 들으신 거는 그건 분명합니다. 예. 분명히 맞으신 거죠. 그럼 여인영 사령관이 증인께 수사관 100명의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를 말을 하던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그거는 배경 설명을 해서 이제 본인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건데 경찰이 안 보고 수사 요원 100명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원을 해달라. 네. 그래서 그 제가 알겠습니다. 그 증인께서는 그러면 수사관 100명이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냥 합동수사본부 꾸리면 당연히 그 군도 있을 거고 검찰도 있을 거고 경찰도 있을 거고 거기에 파견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증인의 증언 말씀에 의하면 여인영 사령관이 선관위에 우리가 간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라는 게 그러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까? 방첩사령관이 우리라고 하면 방첩사 아니겠습니까? 방첩사. 예. 증인께서는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주었다는 정치인 15, 16명 정도 있다고 하셨었는데요. 현재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래돼서 그
국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하고 정청래 그리고 제가 좀 약간 특이했던 거는 그때 저 이름 모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저는 김동현인가 그런데 저는 김동연 경기지사를 이야기한 줄 알고 김동연 경기지사 이야기하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이거 판사를 이야기해서 김동연이라는 판사 뭐 그다음에 죄송합니다만 그 대법관 하시던 그분 하고 그 정도 기억납니다. 예, 지금께서 이미 뭐 진술하셨던 내용이라 제가 확인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분은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그리고 정청래 그리고 뭐 판사라고 하셨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김동현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판사 나중에 알고 보니 판사였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그 다른 재판에서 또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신 내용 중에는 박찬대, 이거 있었습니다. 김명수, 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김동현은 그 이재명 당시 그 야당 대표에 대해서 무죄 선고한 판사라고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거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경기지사를 이야기한 줄 알고 경기지사 이야기냐 하니까 그건 아니라 그럼 김동현이라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두 번째 통화에서 이재명, 우원식, 박찬대, 정청래 등등을 이제 불러주다가 한동훈도 추가입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고 그건 하여튼 제 기억은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인영이 불러주었던 그 정치인 등 명단 중에 증인께서 기억하시는 분 중에 이재명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당대표, 그리고 우원식은 국회의장, 박찬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는 같은 당 국회의원, 김명수는 전 대법원장, 권순일은 전 대법관, 한동훈은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